안녕하세요. 오토코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이제 챗GPT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빙GP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빙GPT라고 들어보셨나요? 챗GPT가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오픈을 하면서 이런 GPT, 제너러티브 AI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이제 관심이 쏟아지면서 여러 이제 빅테크 기업에서 이런 GPT 생성형 AI 모델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 빙GPT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MS라고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제너러티브 AI, 즉 챗GPT와 같이 자신들의 엔진인 이제 엔진 브라우저인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빙에도 이렇게 GPT 모델을 탑재한 이제 생성형 AI를 적용한 브라우저로 보시면 되고요. 확실히 MS가 굉장히 빠르게 선두로 치고 나가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픈 AI사의 챗GPT를 이제 MS가 대부분의 이제 많은 지분을, 대부분이라기보다는 좀 그렇지만 많은 지분의 인수를 통해 가지고 이거 이제 공동 이제 MS가 이제 오픈 AI에 대한 그 애저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이런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오픈 AI에서 개발하고 있는 오픈 AI사에서 챗GPT와 그 모델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제 협업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현재까지는 제너러티브 이제 생성형 AI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빠르게 앞서 나간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상 뭐 구글은 이제 바드라는 이제 GPT 모델이 나오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딱히 보여주는 게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현재까지는 MS가 선두로 달리고 있고, 의외의 기업이 이제 AWS인 것 같아요. AWS는 클라우드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뭐 이제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률의 거의 절반 이상은 장악은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생성형 AI, GPT에 대한 그런 시장은 조금 늦게 캐치업을 했고, 뒤늦게라도 이제 생성형 AI에 대한 개발을 박차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은 조금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한번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치됐든 저희는 이제 빙GPT에 관련돼 가지고 이번 시간에 좀 알아볼 건데요. 굉장히 좀 간단해 가지고 사실상 몇 개 알아볼 것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챗GPT와 다르게 빙GPT는 바로 그냥 뭐 어떠한 뭐 사인업, 뭐 어떠한 이제 사인업이라는 게 이제 뭐 이러한 이제 회원가입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대로 브라우저에 있는 GPT의 빙GPT를 쓰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빙GPT에서 저는 알아보자고 했던 겁니다. 뭐 이제 이걸 학습을 하자 이런 개념보다는 이런 그냥 알아보자, 즉 간단하게 한번 사용법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식으로 제가 이번 시간에 좀 준비를 해서 그냥 부담 없이 가볍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제 챗GPT가 아닌 빙GPT, 빙 AI에 관련된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렇게 빙 AI를 열어놨는데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엣지죠. 엣지를 열어놓으면, 엣지가 저는 이제 여기 보시죠. 엣지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엣지를 열어놓으시면 이렇게 우측에 여기 보이시나요? 우측 상단에 이렇게 빙이라는 이제 이게 MS에서 이제 엣지에서는 이제 빙으로 좀 불리는데, 이 빙이라는 이제 서비스, AI 서비스가 있고요. 이걸 누르면은 여러분들이 채팅에 이제 이 상단에 이 채팅이라는 탭으로 들어오시면 그 탭 안에서 여기에 이제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여기는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제 무엇보다 챗GPT와 큰 차이점이 뭐냐면, 빙은 현재까지 죄송합니다. 빙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챗GPT 4.0의 지금 모델을, 즉 최신 GPT의 이런 모델링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훨씬 더 간결하고, 그리고 정확도 높은 이러한 이제 모델링이 학습이 되어 있는 모델로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챗GPT에서는 챗GPT 뭐 3.0이라고 했을 때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가 나와가지고 이제 프리미엄 플러스를 업그레이드하면 3.5가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챗GPT 4.0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앞으로 이게 이제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 매년 이런 버전들이 업이 되면서 이제 어떠한 이제 점점 더 뭐 정확도나 어커런시, 뭐 정확도에 대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높은 모델로 사용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점점 커지고요. 이제 우리가 빙 GPT를 쓸 때는 이제 챗GPT 4.0, 챗GPT라고 하지 않을게요. 챗GPT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오픈 AI 사이에 그런 이제 모델링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GPT 4.0의 모델링을 쓴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빙 GPT와 챗 GPT의 차이점이 뭐냐? 빙 GPT 같은 경우는 이제 웹 기반의 이제 서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챗 GPT 예전에 한번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님인데 이 챗 GPT를 질의를 했을 때는 예전에 이제 제가 과거에 이제 처음 쓸 때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님으로 나왔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이 챗 GPT 같은 경우는 마지막 학습 모델령이 2021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2021년까지 학습을 했다는 것도 챗 GPT에서 결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는 내용에 좀 한계가 있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데이터를 찾으려고 할 때 2021년 이상 최신 지금 벌써 2년 전 데이터인데 이 2년 전 데이터까지밖에 활용을 못한다는 의미죠. 반면에 빙 GPT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정보들이 인터넷에 있는 웹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학습을 하지 않지만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하지 않은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웹 기반으로 빠르게 서치를 한 다음에 그 서치한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리스폰스로 반환하면서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두 개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빙 GPT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간결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MS에서 여러 가지 이제 챗GPT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던 뭐 대표적인 뭐 사례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챗GPT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을 방지하고 윤리적인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MS에서 뭔가 이제 안전장치로 심어두었던 것 같아요. 즉 답변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답변을 하게끔 하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좀 두드러지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 부분은 보수적으로 답변을 하되 그 레퍼런스에 대한 레퍼러 즉 이제 참고했던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제 석사학위나 이런 걸 할 때 이제 논문을 쓰게 되면은 그 논문 안에 이제 다 이제 출처들을 다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출처와 같이 해당 정보를 어디서 이제 가져왔는지 서치해서 데이터를 가져왔는지 그 출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챗GPT에서 대두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우리가 이제 챗GPT가 정말 이런 뇌피셜 이런 그럴싸한 우리 뭐 소위 말하는 뇌피셜로 그럴싸한 데이터를 자기 본인의 지식처럼 마치 정확한 데이터처럼 정보를 가져왔던 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은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레퍼런스를 밑에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데이터를 확인을 했을 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빙 GPT는 이런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인보다도 이제 정확하게 데이터가 틀리지 말아야 되는 기업형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조금 더 유용한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그럼 이제 좀 말이 좀 길었는데 이제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뭐 여행을 간다고 할게요. 내가 다음 주에 어디로 여행 갈까요? 내가 동남아 베트남으로 여행을 간다고 할게요. 베트남에 가까운 뭐 일본이라고 할까요? 내가 다음 주에 일본으로 여행을 가려고 해. 어느 지역이 여행객들한테
인기가 많은지 탑 5로 도시를 알려줘 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제 다음 주 일본으로 여행 가려고 해. 어느 지역이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많은지 탑5 도시를 알려줘 하면은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일본 여행 인기 도시 탑5를 검색을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명확하게 이 지금 문장형 검색과 이러한 이제 키워드형 검색의 차이점을 여기서 드러날 수 있는데요. 전 이렇게 주저리 썼지만 챗 GPT, 이제 빙 GPT는 여기서 딱 핵심 포인트인 일본 여행 인기 도시 탑5 이걸로만 지금 검색을 해서 그 관련돼서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어때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이제 구글 검색을 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쭉쭉쭉 쓰면 사실상 뭐 키워드가 이제 여러 개가 있으니까 명확하지 않은 데이터들이 쭉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문장형으로 주저리 써도 그게 이제 GPT가 알아서 학습을 한 이제 모델링이 알아서 딴 이 GPT가 그걸 인지하고 우리가 사용자가 원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한번 지금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제 잘 보세요. 자, 여기서 궁금한 거보다는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연관 검색어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자세한 정보가 어디서 출처가 나왔는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더보기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travel.naver.com, 뭐 kr.hotels.com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러한 정보들을 이제 추출을 했던 걸로 이제 레퍼런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이런 논문이나 이런 거에 석사 뭐 박사에 대한 논문을 쓸 때 이런 출처를 쓰듯이 이런 것들이 이제 출처들이 쭉 있고요. 챗GPT와 다른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각 도시의 특징을 알려줘, 일본 여행 팁을 알려줘, 일본 여행지 추천해줘,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이 이제 이 내가 질문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거에 대한 연관 검색어를 이렇게 알려주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뭔가 뭐 이런 경우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질문을 이제 했어요. 쭉쭉 할게요. 자, 내가 어떠한 질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지 않은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이 주저리 나오죠. 그리고 그거와 비슷하게 연관 검색어를 다시 한번 나한테 질의를 했을 때 내가 찾고 있는 게 이거였는데 기억이 안 나거나 키워드가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주저리 썼던 거를 이러한 이제 빙 GPT가 이러한 연관 검색어를 통해서 알려주는 걸로 보실 수 있죠. 이걸 그냥 눌러서 들어가면 그걸 관련돼 가지고 추가적인 질문에 대한 답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일본 여행 팁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질문에 대한 검색에 나왔고요. 자, 근데 제가 또 이런 이제 사용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정제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좀 느껴지곤 해요. 이 말이 어떤 의미냐? 내가 질문 이외에는 사실상 주저리 지금 TMI성 정보를 많이 안 주는 느낌이 챗GPT보다는 들고는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명확하지 않은 내가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오는 거를 내가 인지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 지식이 없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제 정제된 답변을 다시 재질문을 할 때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헷갈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내가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게 조금은 좀 줄어든다고 할까나, 그런 식으로 이제 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의 장단점이 이제 좀 명확하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재밌네요. 일본 여행 팁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일본 교통비 비싸다는 거 알고 있나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본에는 지하철, 버스, 전철, 교통카드로 구입하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이 이렇게 자세히 나오네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여행 가방 물병을 그냥 편의점 들어가가지고 그냥 물을 사 마시거나 그러면 되겠죠. 머니 트레이 위에 올려두는 거 일반적입니다. 서비스가 부과됩니다. 예, 이것도 뭐 이해되고. 그러면
일본 교통카드를 있는데 음식 문화 일본 교통카드는 어디서 구입해? 도쿄에서 사용하는 교통카드는 어떤 것이야? 라고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일본에서의 교통카드가 이제 뭐 우리나라 티머니처럼 이제 스이카라는 이제 교통카드를 많이 쓰고는 있는데 그거에 큰 나오네요. 이렇게 지금 그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JR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JR 야마노테센이 이제 우리나라 지하철 2호선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왼쪽 상단에 스이카라는 단어가 적힌 검색.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네요. 네네.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 검증되어 있는 데이터인 것 같고요. 자, 이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금 정보들이 어디에서 출처가 나온다는 거 1, 2번, 그리고 1번, 그리고 3번 이런 식으로 정보가 이런 식으로 어떠한 데이터를 참고했다는 게 이렇게 번호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정보가 어디서 출처가 되는지 그리고 이 정보가 맞는 건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을 때 챗GPT는 그게 조금 어려웠는데 이렇게 이제 레퍼럴을 넣어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의도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용하기 굉장히 좀 편리한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질문 한번 해볼까요? 내가 점심 메뉴를 추천받고 싶은데 김치찌개는 제외하고 추천해줘.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이게 이렇게 김치찌개는 제외하고 추천을 해달라고 한 거에 대해서 이 품사를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거를 체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세요. 김치찌개를 제외한 점심 추천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즉 여기에 지금 명확하게 김치찌개를 제외한 점심 추천, 즉 제외한이라는 지금 품사가 들어갔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밥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지금 이렇게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구글의 키워드 검색으로 들어가면 김치찌개라는 용어의 이제 질문으로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 이 제외하고라는 의미를 받아들이기가 조금 키워드 검색에서는 한계를 느꼈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문장형 검색에 이제 AI 제너러티브 생성형 AI에서는 이러한 이제 문맥의 의미들을 다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 문맥의 의미들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이렇게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걸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게 이제 생성형 AI, 제너러티브 AI의 큰 장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제 제가 지난 시간까지 챗GPT를 쓰면서 빙GPT에 대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챗GPT와 빙GPT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이제 빙의 이제 MS 거기 때문에 빙GPT를 사용하라고 이제 권고를 할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빙은 챗GPT보다 더 많은 언어를 지원을 하고 챗GPT와 다르게 웹 검색을 통해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모델은 빙은 창의적인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으면 챗GPT는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며 2020년 지식 정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게 너무 편파적인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MS 거라고 이제 완전 빙 GPT가 최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챗 GPT가 빙 GPT보다 나은 점에 대해 알려줘. 나은 이게 좀 이게 좀 이상한데 좋은 점에 대해 알려줘. 그냥 이제 빙GPT를 대놓고 약간은 좀 까고 챗GPT가 나은 거에 좋은 점에 대해서만 알려달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하네요.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너무 편파 답변이었습니다.
거의 그냥 빙 GPT를 압승으로 하는 데이터에 대한 결과값만 나오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이제 MS에서는 우리 빙 GPT 써라 라는 지금 이러한 답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다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쓰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좀 원하는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오는 걸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챗GPT는 빙 GPT도 좋고 챗GPT도 좋은데, 챗GPT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제 어떠한 이제 서치형에 대한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챗GPT가 갖고 있는 그런 API에 있는 그 모델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손수 개발을 통한 어떤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자신의 이제 사업 모델에 대한 부분에서 챗GPT를 활용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비즈니스 그리고 개인적인 학습에 의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학습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어떻게 이제 챗GPT, 빙 GPT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또 좋은 정보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이런 세션을 종종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번 시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영상 잘 봐주고 계시고, 그리고 질문이나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괜찮을 때 모두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